뻔뻔한 인니 이번에도 외상으로 살게. 말레이시아 4조 원 한국 천무 도입도 선 넘는 인도네시아 방사청 결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으로서 최근 말레이시아 육군과의 K239 천무 로켓 발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 회사인 위다드 비즈니스 그룹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함으로써 성사되었습니다. 5월 11일 국방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은 이번 파트너십이 말레이시아 육군의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체결식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디펜스 서비스 아시아 DSA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4분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되었으며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국방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으로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말레이시아 육군의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국방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 로켓 발사 시스템이 그 일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방산 현대화 전략. 말레이시아는 최근 몇 년간 국방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주로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육군은 현재 운영 중인 구형 아스트로스2, 에스트로주2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다 첨단화된 로켓 발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 로켓 발사기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위다드 비즈니스 그룹과의 파트너십. 위다드 비즈니스 그룹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 회사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그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위다드 비즈니스 그룹의 신뢰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이 결합된 중요한 협력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식 및 주요 인사들의 참석. 계약 체결식은 2024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디펜스 서비스 아시아 DSA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4분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다토 세리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탄 스리 무하마드 압다만 말레이시아 육군 참모총장, 탄 스리 다토 무하마드 하피주드대인 잔탄 장군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번 계약이 양국 간의 방산 협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임을 알렸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기대.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 시스템을 통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239 천무는 최대 29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290mm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로켓을 지원하는 다목적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으로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성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한국, 폴란드, 중동 등 여러 국가에 K239 천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그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호마르케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는 한화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육군과의 이번 계약 체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도 한화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KF-21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유럽과 잇따라 함선 도입 계약을 맺고 있다. 상륙함과 잠수함 등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던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함선과 설계를 사들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대규모 차관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주력 수출 시장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유럽과 연이어 해군 함정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8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톤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스콜펜 이볼브드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납축전지와 공기무료 추진 시스템 AIP를 장착한 스콜펜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AIP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전지만 장착했다. 인도네시아가 첫 도입국이다. 나발그룹은 신형 잠수함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스노클링 횟수 감소, 충전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라바야에서의 건조는 2021년 8월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방위 협력 협정과 2022년 2월 나발그룹과 PT8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결정됐다. PT8은 2022년 2월 배수량 2,000톤의 잠수함을 이동할 수 있는 선박용 리프트 운송 시스템 개발과 건설 입찰을 발표하는 등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잠수함 2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었다. 잠수함 외 순찰함 도입 계약도 이루어졌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핀칸테리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배수량 4,900톤의 피퍼 순찰함 2척을 공급하는 11억 8천만 유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건조가 마무리 단계인 이 배들은 원래 이탈리아 해군에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과 2026년에 진수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배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수할 예산 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매를 위해서 차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피페 순찰함과 함께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호위함 6척을 도입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 계획 등 구매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모든 북유럽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됐지만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안보 요구와 구상을 나토의 요구와 조화시키고 통합할지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 지휘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나토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주장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공군 사령관들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전인 지난해 3월 미니 나토라 불리는 북유럽 공군 창설 구상에 합의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나왔다. 북유럽 공군 구상은 항공 지휘와 통제, 공동작전 계획 및 실행을 통합하고 유연한 항공기지를 구축하고 상황 인식을 공유하며 공동 항공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런던에서 왕립군사연구소가 주최한 항공전 컨퍼런스에서 덴마크 공군 작전 책임자는 모든 국가에게 주권이 중요하지만 각 군대가 효율적으로 함께 작전하려면
북유럽 국가들이 영토 방위를 위한 무기 사용을 포함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매우 빠른 지휘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덴마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스웨덴과 매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의를 일일이 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유럽 국가들이 연합군 관리 책임을 공유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상급기관으로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현재 네덜란드 부른 섬에 있는 북유럽 지역을 관할하는 나토 사령부가 곧 미국 노폭에 있는 합동군 사령부로 이전할 것이며 북유럽 공군 개념과 북유럽 항공작전센터는 나토의 계획과 구조와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나토의 지휘통제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유럽 국가 관계자들은 북유럽 공군 구상이 미니 나토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 동맹 전체를 보완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나토를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러시아 전략 수송 능력 보강하려고 퇴역한 On-124 수송기 복원 중.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의 큰 손실 때문에 야적장에 버렸던 퇴역 전차들을 되살리고 있는 러시아가 전략 수송 능력 확충하려고 25년 전에 퇴역한 On-125 루슬란 화물기를 울야노브스크스트 공항의 아비아스타 항공기 공장으로 운반한 뒤 대대적인 정비와 현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가 복원하려는 기체의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구소련 안토노프 설계국이 개발한 On-124는 1982년 첫 비행을 했고 55대가 생산됐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항공사가 7대, 러시아의 볼가드네프르 항공사가 12대, 아랍에미리트의 막시무스 항공화물이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124보다 큰 수송기로는 On-225 무리아가 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유일한 기체가 파괴됐다. On-124는 길이 68.96m, 날개 길이 73.3m, 탑재 중량 15만 kg, 최대 이륙 중량 40만 2천 kg으로 길이 75.31m, 날개 길이 67.89m, 탑재 중량 12만 7,459kg, 최대 이륙 중량 38만 1000kg인 미국의 C-5A 갤럭시보다 조금 크다. 뛰어난 화물 운반 능력과 전략 공수 능력은 러시아군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러시아가 On-124를 되살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항공기와 엔진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러시아가 보유 중인 On-124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모두 끊겼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On-124를 운용하려고 노력해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DT-18T 엔진 정비를 우랄 항공기 공장이 담당할 것이며 이 엔진 부품에 대한 수입 대체 조치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49개의 엔진을 재생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On-124의 수리와 현대화로 운용 수명이 45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수입이 막힌 잠수함 중요 부품에 대해서도 자국에서 대체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3월에 야세넴급 잠수함에 필요한 보조전기 추진 장비 등 3가지 부품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협력 강화 모색.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신재생 에너지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투크 세리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에너지물 전환부 장관은 누후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업무 조정장관과 2024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포럼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소프 총리는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공급망 및 신재생 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판자이탄 장관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화석 연료와 석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환경과 경제적 영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자이탄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고 전기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소프 총리는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과도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회담을 가졌다.